자, 고양이고 이제 올림포스 막바지죠. 올해 모의고사 해설에 있어서의 시간도 확보할 겸 선제적으로 올림포스는 빠르게 끝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스튜디오 촬영으로 제가 미리 녹화를 해둘 테니 반드시 고양이고 학생들은 이 부분을 꼭 수업을 듣고 와서 그 다음에 오아시스 워크북 문제를 완수를 해서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막바지고 이제 마무리 잘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듯 뒤에 부분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무난한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더 중요한 9월 모의고사에서 어렵게 나올 것을 대비해야 되니 여기는 빠르게 수업을 듣고 마무리해서 오세요. 자, 41번 보겠습니다. To help decide what's risky and what's safe. 그래서 뭐가 위험하고 뭐가 안전한지, 뭐가 안전한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려면, 그러니까 뭐가 좋은 선택이고 뭐가 안 좋은 선택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So who's trustworthy and who's not? 누가 믿을만하고 누가 그렇지 않냐? We will look for,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지금 여기서 끊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증거를 찾는다. 자, 사회적인 증거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이 지문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셜 에비던스를 뭐 밑줄 긋고 의미 추론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빈칸 추론을 여기다가 뚝 뚫고 소셜 에비던스를 좀 길게 풀어서 빈칸 추론으로 두 가지씩 형태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저 내용은 이따가 다음 장 의미에서 한번 잡도록 해보고요. 그래서 from an evolutionary view,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following the group, 그래서 집단을 따라가는 게 is almost always positive for our prospects of survival. 우리 생존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뭐 하면? 집단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나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면 그게 진화론적 관점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의 생존 본능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는 진화론적 관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옛날 조상, 선조부터 우리는 이런 의사결정을 본능적으로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So if everyone's doing it,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하면 it must, 여기서 must는 틀림없다죠. 강한 추측. Be a sensible. 얘들아, sensible은 이거 현명한이라는 뜻이야. 자, 이러면 꼭 고등학교 1, 2학년 때 혼동어휘로 뭐가 많이 병렬로 나오냐? sensitive죠. 이게 감각, 이게 민감한 이런 뜻이에요. sensible은 똑똑한이라는 뜻이니까 혼동어휘 조심하시고요. The sensible thing to do. 그건 틀림없이 해볼 만한 현명한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explains famous. 자, 이런 식으로 인용어구를 얘기할 때는 주어랑 동사를 뒤집죠. 그죠? 그래서 famous psychologist and best-selling writer of influence Robert Cialdini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while we can frequently see this today in product reviews.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리뷰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막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데 보면 이제 리뷰 이벤트 많이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 나도 마찬가지야. 뭔가를 먹고 싶은데 이 집은 좀 질리는데 라고 하면 다른 집 알아볼 때 리뷰를 많이 보죠. 그치? 특히 사진 있는 거.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지. 그래서 even subtler는 미묘한, 그러니까 훨씬 더 미묘한 신호가 within the environment, 우리 환경 내에 있는데 그게 can signal trustworthiness. 그래서 이런 환경 내에 훨씬 더 미묘한 신호가 신뢰성을 나타낼 수 있다. 미묘한 신뢰? 미묘한 신호?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런 뭔가 와닿지 않는 추상적 서술들에 있어서의 정확한 뜻을 제대로 짚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 지문은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다음 장에서 의미 정리할 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sider this. When you visit a local restaurant, are they busy? 그러니까 이 미묘한 신호라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뜻 보면 놓칠 만한, 그러니까 좀 자세히 보면 보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얘기한 건데, 만약에 우리가 지역에 식당을 간다라고 했을 때 뭔가 좀 손님 하나도 없으면 뭔가 가기 싫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없으면 안 바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뭔가 가기가 꺼려진다고요. 그래서 너네 그 식당들 보면 웨이팅 있잖아. 보면 기다리는 거를 계속 줄이면은 오히려 식당 입장에서 더 회전율도 빠르게 높이고 좋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식당은 무조건 웨이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게 만들어야 저기는 기다릴 만큼 가치가 있는 맛집이구나. 어차피 같은 돈을 쓸 거면 좀 더 값진 데다가 쓰는 게 맞겠다 하고 사람들은 기꺼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웨이팅 갖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웨이팅이 없어서 불안해서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게들이 일부러 테이블 세팅을 웨이팅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겁니다. 자, is there a line outside or is it easy to find a seat? 밖에 줄이 있어? 아니면 자리를 찾기가 쉬워?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찾기 쉬운 거겠죠. Is it a hassle to wait? it is a hassle to wait. 자, 이건 찐주어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건 hassle, 좀 귀찮은 일이죠. But a line can be a powerful cue. 이게 강력한 신호가 되어줄 수 있다. 아까 그래서 subtle cue라고 한 거예요. 환경에서. That the food's tasty and these seats are in demand. 라는 자, cue라고 했잖아. 동격의 접속사 대시죠. 그래서 신호가 뭔지 알려줘야죠. 그죠? 이게 바로 음식이 맛있고 여기는 사람들이 줄 서서 먹을만 하다라는 신호를 준다는 거죠. More often than not, 대개는 It's good to adopt the practices of those around you.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르는 것이 좋다 라고 해서 찐주어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내용을 정리하기 앞서 아까 의미 잡아야 된다 했죠? 자, 사회적 증거라는 말이 뭐라고요? 요거 얘기한 거예요. 집단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다수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판단을 입증하는 거야. 그게 사회적 증거인 거죠. 다수가 선택해서 그걸 다 대부분 하고 있다? 그럼 그게 맞는 거구나 라고 하고 자기의 판단을 올바르게 교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자, 그러니까 다수의 판단을 따라가는 걸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subtler cues, 미묘한 신호라는 게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주변에서 그런 맥락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저 social evidence 저거. 요거 얘기한 거야. 사람들 따라가는 거. 알겠죠? 사람들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판단을 한다. 됐지? 자, 좋습니다. 자, 정리 다 했으니까 이제 내용 잡고 넘어갑시다. 인간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다수의 선택을 참고하여 판단을 내린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판단을 다수의 선택에 맞춰 조정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선택했다? 그러면 내 선택과 내 판단을 바꾸고 조정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선택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어주는 거죠. 왜냐면 인간은 매번 바뀌는 환경에 따라서 그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주어진 자료가 별로 없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수가 어떻게 하는구나 라고 보고 그거에 따라서 대세에 따라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대세에 따르면 뭔가 주도를 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어쨌든 중간은 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간은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요즘은 조금 미디어에서 논란이 돼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돼. 이제 백종원 아저씨가 하는 그 뭐 백다방이라든가 특히 뭐 새마을 식당 막 이런 데 있잖아. 아니면 여기 있는 홍콩 반점 이런 데. 이런 데 딱 내가 예를 들면 짜장면 먹고 싶은데 딱히 뭐 이렇게 제대로 아는 데가 없어, 맛집을. 그럼 무난하게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를 가면 어쨌든 중간은 간다는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뭔가 수제버거 맛있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수제버거도 그만큼 진짜 잘하는 집 가야 우와 이걸 막 한 3만 원, 4만 원 주고 먹을 가치가 있지. 그게 아니면 우리 그냥 맥도날드 가잖아요. 아니면 버거킹 가거나. 그죠?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죠? 이게 오히려 현명한 수단이 되어줄 수 있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려 할 때 다수의 판단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걸 거스르는 건 쉽지 않겠죠. 자, 다수 majority 쓰면 되겠죠. 참고 refer to uncertain, ambiguous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불확실한 거. 그다음에 obscure 조정한다. adjust 불확실성을 해소. relieve, alleviate 따르다. conform, comply 이 정도? 자, 다 하셨으면 42번 지문 넘어오겠습니다. 42가 그나마 조금 추상적이어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2번. 자, one of the most powerful tools to find meaning in our lives. 자, 우리는 살면서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죠, 인간은. 살면서 우리가 의미를 찾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고를 갈 수도 있었음에도 특목고를 선택한다라든가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 결국 우리가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to find meaning in our lives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구가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자, tools. 근데 여기 tools인데 주어가 문제는 뭐냐면 one이에요. 뭐뭐 중에 하나, 단수죠. 그러니까 수일치 유의하시고요. 결국 우리가 삶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건 결국 reflect가 계속 돌아보는 성찰, 숙고와 성찰하는 거죠. journal은 일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찰하는 일기를 쓰는 게 가장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기 쓰는 거 되게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는데 되게 유의미하고 좋다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딩 때 한번 써보는 거고 thinking back on and writing about what has happened to us.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고 과거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써보는 걸 이제 우리가 일기 쓰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n the 1990s, Stanford University researchers asked undergraduate students on spring break, 우리 봄방학 얘기하는 거죠. 1, 2월에 쉬는 거. 그때 학부생들한테 대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애들한테 뭐 하도록 to journal 이제 동사 썼으니까 일기를 쓰라고 요청했대요. about their most important personal values,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써보라고 했고 and their daily activities, 그러면서 하루에 뭐 했는지 쓰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일기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찰한다라고 했잖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나한테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가치관, 그게 뭔지도 같이 쓰라고 했잖아. 이게 reflective와 연결되어서 구체화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thers were asked to write,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하도록 요청받았다? To write about only the good things that happened to them in a day. 그래서 하루에 그들에게 좋았던 일이 뭐였는지를 쓰라고만 했었대요. 그러면은 당연히 앞에 저 important personal values를 쓴 애들이 훨씬 더 가치를 찾는데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3 weeks later, 3주 후에 the students who had written about their values were happier 돼 있잖아. healthier and more confident about their ability to handle. handle은 다루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형용사로 쓰였고 ability. 자, handle은 뭔가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cope 내지는 deal with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자신의 능력을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그랬다는 거죠. than the ones, 뭐하는 학생들보다 students 가리키는 거 복수죠. 그러니까 원수고 who had only focused on the good stuff, 좋은 일만 썼던 애들보다 자신의 가치도 같이 썼던 애들이 훨씬 더 결과가 좋았다라는 거죠. By reflecting on how their daily activities supported their values. 그러니까 하루에 어땠는지,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를 쓰라고 썼더니 결국 뭐예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자기가 하루에 했던 일상의 활동이
얼마나 그걸 뒷받침, 도움을 줬냐라는 걸 스스로가 곱씹음으로써, 되돌아봄으로써 students had gained a new perspective on those activities and choices.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새로운, 완전히 참신한, 그 전에 내가 이 성찰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novel로 바꿀 수 있겠죠? 참신한 그런 견해를 얻게 됐대요.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폭이 훨씬 더 넓어졌겠지? 그래서 little stresses and hassles. hassle 또 나왔네? 자, 이런 성가신, 그냥 뭐 별거 아닌 이런 스트레스와 성가심이 were now demonstrations of their values in action. in action은 우리 행동,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런 작은 스트레스와 귀찮은 일들이 가치,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demonstration, 입증, 몸소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여주는 일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작은 스트레스와 귀찮은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 쓰려면 귀찮잖아. 그지? 막, 이걸 꼭 써야 돼? 어렸을 때,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초등학생 때, 그리고 우리 때, 내가 초등학생 때는 방학이 무슨 40일, 50일 막 이랬거든? 토요일에 학교를 가니까. 그래서 방학이 길었거든요, 우리 때. 그래서 그 긴 방학 그거 초등학교 때 일기 쓰면 하루 만에 30, 40일짜리 막 몰아서 쓰고 아직도 기억나. 그리고 짜증나잖아. 근데 그게 결국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행위라는 거죠. Suddenly their lives were full of meaningful activities.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제 뭐 하게 된다? 써줄까? 자, little stresses and hassles.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반성을 하니까 성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좋지 못한 일들이 있거나 하면은 괜히 그때 감정이 떠오르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찰일기 쓰는 행위를 얘기한 거죠. 근데 그러면 어쨌든 하루하루가 되게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매사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태도가 생기겠어요, 그죠? And all they had to do was reflect and write about it. 그냥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썼을 뿐이야. 근데 positively reframing their experiences with their personal values.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를 가지고 버무려서 그 행위 자체를, 그 하루 자체를 긍정적인 것으로 reframe,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찰 일기 쓰기는 굉장히 좋은 거다. 자, 일기 쓰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내가 좋은 것만 쓰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스트레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얘들아. 왜? 좋은 일만 쓰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일들 다 써. 내가 원하는 건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오늘 내가 수학 문제를 100문제 풀고 했는데 70문제밖에 못 풀었어. 근데 왜 70문제밖에 못 풀었을지?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못 푼 거는 그냥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 멈춰서 있었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곱씹게 되다 보니까 결국 나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쓴다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일 것 같은데, 특히 고3 애들한텐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진짜 그냥 시험범이어서 그냥 시험이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자, 잠시만요. 네, 마이크로스 영어입니다. 자, 네. 끝나셨죠? 네. 민재 어머님 연락 오셔갖고 백석군. 네, 잠시만요, 어머님.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마이클레싱 원장입니다. 네네. 민재 방금. 네,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할까요? 성찰적 일기 쓰기는 삶의 의미를 찾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중요한 가치관과
자신의 중요한 가치관과 하루의 일과를 기록하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다. 즉 부정적인 경험도 성찰을 통해 긍정적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 하루를 자신의 가치관과 연관지어 얘기를 쓰는 성찰일기는 삶의 의미를 찾고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삶의 의미, 자신의 중요한 일과를 기록, 스스로 성찰한다. 식으로 이건 transform 쓰면 돼. transform, shift. 다 있었던 단어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 추진력이 된다. drive, impulse. impulse는 죄송해요. 이건 부적절할 것 같아. impetus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랑 헷갈리는데 그거는 1학년 단어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빼고 drive, 원동력, motivation이 차이 나겠다. 자, 요 정도. 자, 단어가 다 있는 단어들 위주라서 유반연은 한 요 정도만 잡고요. 자, 이제 33, 4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필기를 다 미처 못했으면 일시정지하고 필기하면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my colleagues and I ran an experiment testing the different messages meant to. 자, 분사구 그냥 쏟아지네. 자, 두 개의 서로 다른 메시지를 실험을 돌렸는데, 근데 그 메시지가 meant to convince thousands of resistant alumni to make a donation. meant 뭐뭐 할 의도를 가졌다, 설계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뭐 하도록 설계된 거니까 design 같은 거 써도 되겠죠. designed 실험이니까. to convince는 뭐뭐가 뭐뭐 하도록 설득하다라는 뜻이에요. thousands of resistant alumni. alumni는 저게 졸업생 동문이라는 뜻이고요. 동창. 그래서 좀 기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동창들에게 기부를 하도록 하는 그런 설득하려는 메시지를 이렇게 테스트했대요. 실험. So one message emphasized the opportunity to do good. 좋은 일을 할 기회라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 그래서 donating would benefit students, faculty. faculty는 저 교수진이한테 교수님들, and staff, 그리고 여기 직원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the other emphasized the opportunity to feel good. 그러니까 하나는 좋은 일 할 기회다.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뿌듯할 기회다라고 했대요. 얘도 형용사. The donors would enjoy the warm glow of giving. 그래서 이렇게 기부의 그 따뜻함을, 마음이 따뜻해진 걸 느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So the two messages were equally effective. 근데 이 두 개가 동일하게 효과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in both cases 둘 다 6.5% 정도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ended up donating. 기부하는 것으로 끝났다. 자, 이거는 end up은 무조건 동명사 써야 되죠. 무조건 end up ing 배운 적 있죠? 중3 때. 자, 그래서 then we combine them. 그리고 이게 두 개를 섞었대. Because two reasons are better than one. 어쨌든 하나보단 두 개가 낫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둘 다 6.5%씩이면 둘이를 합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시너지.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하나보다 낫다라는 건
두 개를 합쳤을 때 시너지를 기대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가 100인데 합쳐지면 200이 아니라 250 이런 게 보통 소위 시너지라고 하죠. 근데 except they weren't. 문제는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만 빼면은 뭐 더 나았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는. 그래서 when we put the two reasons together, 우리가 두 개를 같이 연달아 놨을 때 the giving rate dropped below 3%. 3%보다도 안 됐대. 원래 6보다도 훨씬 더 낮았잖아. 그래서 each reason alone was more than twice as effective as the two combined. 그래서 두 개가 결합됐을 때, 자 과거 분사가 후치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결합됐을 때 보다 2배 훨씬 더 효과적이면 3% 이하니까 6.5%면 2배 이상인 거죠, 그지? 그래서 the audience was already skeptical. 왜냐면 이미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를 설득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애초에 회의적인 상태인데 when he gave them different kinds of reasons to donate.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로 다른 이유를 이렇게 제시했을 때 we trigger their awareness that 우리는 이들에게 이런 특정 인식을 일깨워줬어. 동격 접속사 되시겠죠? 무슨 awareness 인식인지 알려줘야지. 그래서 someone was trying to persuade them. 누군가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챘다라는 거야. 그래서 they shielded.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 메시지, 이 메시지에 노란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죠. 이미 애초에 하기 싫어했거든, 기부를. 그래서 스캡티컬이 한 거야. 이미 기부에 대해서 별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그냥 여러분 이걸 하면 어쨌든 학교에 되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해서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 선배로서 좀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교에 기부하면. 근데 이걸 둘 다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본인한테도 좋고 학교한테도 좋고 일석이조야. 이렇게 하니까 얘 지금 나 어떻게든 꿰어갖고 돈 빨아먹을 생각하는 거구나. 그럼 안 할래. 이래버린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되려 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문의 순서 말고요. 그냥 논리적인 전개에 따라서 내용만 딱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문에 있는 내용 되도록 지양하면서 설득하려는 메시지를 섞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왜냐하면 하려는 느낌이 더욱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나는 하기 싫은데 더 오히려 설득하는 느낌이 더 강해진다는 거야. 그래 강해져서 오히려 거부감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 이미 주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득할 때는 하나의 메시지로 집약하여 전달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방어적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는 이것저것 강조하기보다 하나의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자, 역효과가 난다. 이런 backfire라는 단어를 쓰면 좋아요. backfire. 역효과. 그리고 역효과는 adverse effect 쓰면 되겠죠. 부정적 효과. 오히려 거부감이 커진다. 이미 주저하다. reluctant. 하나. singular. 차라리 그걸로 압축하다. condense. compress. 이런 단어를 쓰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막 여러 개로 분산한다. distribute는 아닌 것 같다. 막 이것저것을 막 여러 개를 듣는다. 열거하다, 나열하다. 이것저것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것저것은 그냥 빼고 메시지를 차라리 하나의 메시지로 집중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concentrate 같은 거 쓰는 게 차라리 낫겠다. 집중시키는 거니까. 자, 이 정도만 보고, 자 일단 44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패스. 자, the common blackberry. 자, 저거는 그냥 우리 블랙베리, 그 딸기. 이거 아마 저거는 rubus 어쩌고저쩌고 저거는 이제 제가 학문에서 쓰는 전문 이름이고,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거 common blackberry, 지금 이거 해설지에도 그냥 common blackberry 돼 있잖아. 우리나라에 맞춰서 얘기하면 산딸기야, 산딸기. 알겠죠?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그냥 계속 산딸기라고 얘기할게. has an amazing ability. 그러니까 우리를 놀래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감정 유발해야 되니까 능동의 ing 쓴 거고. 자,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대. to move. 우리 때는 망간이라고 배웠는데 여러분들 이제 망가니즈라고 배운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망가니즈를 옮기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밝혀졌대요. From one layer of soil to another using its root. 자, 요거는 지금 콤마 없이 썼지. 이 콤마 없이 쓰는 분사구문은요, 동사보다 뒤에 썼잖아요. 주절보다. 여기 동사 여기 있잖아. 그지? 근데 이러면 그냥 동시동작을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콤마 없이 썼을 때. 그래서 자신의 뿌리를 사용해서 다른 토양층으로 망가니즈를 옮기는 능력이 있대요. So this may seem like a funny talent for a plant to have. 그래서 식물이 갖는 되게 웃긴, 되게 재밌는 그런 재능처럼 보이겠지만, 자, 이 for plant는 뭐야? 투부정사 있으니까 의미상해 주겠죠. 식물이 갖는 재밌는 재능처럼 보이겠지만, but it all becomes clear. 명확해진대. 언제? When you realize the effect it has on nearby plants. have는 영향을 끼치다 하잖아. 근데 뒤에 목적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그죠? 그래서 주변 식물에 이 산딸기가 끼치는 영향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알게 되면 얘네가 얼마나 재밌는 놈들인지 확실하게 알게 될 거다. 자, manganese can be very harmful to plants. 망간은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해롭다라는 거죠. 망간은 식물에게 특히 해로운데, 특히 high concentrations, 농도가 높으면 특히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So common blackberries are affected by damaging the effects of this metal. 이 중금속이잖아. 그러니까 이 망간의 이 파괴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데, 산딸기는. 그래서 and has evolved to different ways of using manganese to its advantage. 그러니까 its advantage잖아. 자신에게 유리.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나한테 좀 유리한 거잖아. 그러니까 favorable 같은 게 나한테 유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favorable. 그래서 자신한테 유리하게 이 망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진화시켰대. 그래서 first, 근데 뭐라 그랬어? 두 개라 그랬잖아. 일단 첫째는 뭐냐면 it redistributes manganese from deeper soil layers. 왜냐면 토양층에 있는 망간을 이렇게 뿌리를 갖고 빨아가지고 다른 토양층에다 옮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활용해서 저 깊은 토양층에 있는 망가니즈를 끌어올려서 to shallow, 어디에다가 좀 더 위에 뿜, shallow, 얕은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위에 있는 토양층으로 옮긴대요. from A to B. 뭐 해서? 얘도 마찬가지 분사구문, 콤마 없으니까 동시동작.
자기의 뿌리를 마치 하나의 작은 파이프 관으로 이렇게 쭉 빨아 올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second, it absorbs manganese as it grows. 그리고 계속 이 산딸기가 크면서 망가니즈를 어떻게 흡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concentrate. 자, 콤마. 자, 여기 지금 absorb 동사 있잖아. 자, 그럼 얘는 콤마가 있는 분사 구문이니까 동시 동작이 아니라 얘는 그렇게 해서 흡수해서 결국 뭐뭐 하다 결과로 해석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뭐 한다? 이 중금속을 in its leaves 그 나뭇잎에다가 쭉 농축시킨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딸기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식물들은 이런 망간이 고농도일 때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when the leaves drop and decay 그리고 나뭇잎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제 가을이니까. 그러면 이제 썩고 their concentrated manganese deposits. deposit이 퇴적, 축적물이라는 뜻이야. 퇴적, 축적. 알겠지? 그래서 이 망간 퇴적물이 그리고 고농도겠지. 농도가 응축된 게 further poison. 오히려 토양층을 오염시키고요. 그리고 특히 그 식물들 주변에 있는 토양층 오염시키니까 이제 난리 나겠지. 그래서 for plants that are not immune to the toxic effects of manganese. 그러니까 산딸기처럼 망간에 면역이 있는 애라면 상관이 없겠지. 근데 그러지 못한 식물에게는 이게 뭐야? This is very bad news. 별로 좋지 않은 뉴스다. 그러니까 뭐 한다? bad news는 좀 다르게 쓰면 devastating. 파괴적인. 예전엔 disastrous. 재앙의 disastrous. 아니면 대재앙. catastrophic. 이 정도만 잡을까요? 끔찍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essentially 근본적으로 the common blackberry eliminates competition. 아까 생존 전략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식물들을 제거해서 나만 살아남는 거야. 망가니즈에 의해서 나는 오염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경쟁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다른 적수들을 내가 망가니즈를 통해서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뭐해서? Poisoning its neighbors with heavy metals. 이런 중금속으로 중독시켜서. 무서운 놈이네요. 자. 자, 그냥 여기서도 계속 산딸기라고 할게요. 자, 산딸기는 중금속인 망가니즈를 활용하여 활용하여 독특하게 생존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명체는 중금속이 오히려 안 좋을 텐데 얘는 별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잖아. 면역돼서. 그래서 첫째, 어떻게 한다? 뿌리를 이용하여 중금속을 토양층 표면으로 옮겨 주변 식물을 제거하는 거죠. 둘째, 어떻게 해도 제거할 수 있어? 망가니즈를 흡수하여 고농축된 잎을 떨어뜨려 토양을 오염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둘 다 망가니즈를 활용해서 상대방을 다 죽이는 거죠. 산딸기는 망가니즈 중금속에 면역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전략을 취한다. utilize, make use of, take advantage of. 이거 다 이용해 먹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exploit. 이 정도. 어쨌든 둘 다 제거하는 게 핵심이야. 결국 제거하는 거. 말살시키는 거니까 extinguish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 없애버리는 거니까. remove도 쓸 수 있겠죠. 제거하는 거니까. 아니면 집을 잃게 한다는 뜻에서 displace도 괜찮을 것 같고. 한 요 정도? 자, 44번까지 봤는데 역시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스튜디오 촬영인 만큼 여러분들과 교감하고 호흡하면서 수업한 게 아니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수업을 다 듣고 나서 다음 수업 때 왔을 때 저한테 질문하거나 아니면 급하면 카톡으로 언제든지 하셔도 좋아요. 제가 보자마자 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오아시스 밀리면 끝이라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연합학력평가 저 모의고사도 해야 되는 11지 아직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수고들 많았고요. 자, 이제 오아시스로 넘어가서 얼른 워크북 푸세요. IQ북 푸세요.